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8기 서희진입니다. 이원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물행동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동물행동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얘네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동물행동학자라는 직업이 몇 명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한국에 몇 명 정도? 뭐 제가 아는 분들이 다일 것 같은데 어. 진짜 한 우와. 10분 정도 되실래나요? 10분 중에 지금 한 분을 저희가 모신 거예요. 예, 저도 가끔 지인들한테 연락 받을 때 너 남극이니? 막 이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극지연구소는 인천 송도에 있고요. 이제 여름이 되면 북극에 출장을 가고 또 한국의 겨울이 되면 남극에 가서 펭귄도 관찰하고 이런 일을 매년 이제 2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펭귄을 연구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극지연구소에서 이런 펭귄 연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생각해보니까 펭귄도 새더라고요. 이제 물속을 나는 새다라고 해서 그나마 수월하게 같이 연구했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그런 연구원 그리고 네. 동물행동학자로서의 매력을 말씀해 주세요. 매력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우와. 출장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끔 할 수 있다는 점.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박사님 혹시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신가요? 술을 조금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남극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뭐 셋이서 팀을 짜서 일을 하게 되는데 또 고립된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서로 다툴 일도 생기고 좀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생겨요. 네, 네. 근데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는 싸워요. 맞춰 나간다라는 점에서 사교적인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교적. 처음에 동물행동학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탐구적인 생각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뭐 그냥 남극은 추워 이러면 그래 춥구나 이게 아니라 왜 춥지? 얼마나 춥지? 이게 지금은 왜 따뜻해져 가고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던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구하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연구원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펭귄을 봐도 사실 네. 펭귄 귀엽구나 이런 생각. 박사님 극지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하루 일과는 굉장히 단조로운데요. 아침 7시에 기상 노래가 나오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눈을 떠서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한 8시 30분부터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꺼운 옷을 잔뜩 챙기고 이제 조사 장비를 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펭귄 번식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9시부터 보통 한 6시까지 그 9 to 6를 일을 하고 다시 퇴근을 해서 저녁을 먹고 근데 보통 야근을 많이 해요. 남극에선. 그러면 밤에도 항상 백야 때문에 밝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다 못한 일들을 밤에 추가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또 펭귄을 관찰하고 일을 하고 하다가 한 10시나 11시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뭐 하다 보면 금방 또 자정이 돼요. 굉장히 단조로운데요. 그럼 그때 또 잠들었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진짜 여기서도 비슷한데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냥 일반 회사원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연구하고 있는 펭귄은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이라는 종인데요. 그 세종기지 근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펭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뭐 턱근 펭귄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하나의 그 지표로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형소라고 그 그린란드 북부 지역에만 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 있어요. 예전에 매머드랑 같이 그 아이스 에이지를 살아남았던 동물인데
매머드는 멸종했지만 사양소는 소수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사양소를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사양소가 남긴 뼈나 이제 그런 몸 그 티슈 조각들 조직들을 가져다가 네. 얘네들은 지금 유전적으로 얼마나 변동을 겪었는지 뭐 이런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요. 네, 펭귄을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하는 방법은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로그라고 하면은 뭔가를 기록한다라는 뜻인데 뭐 브이로그처럼. 네. 네. 근데 바이오 로깅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주로 펭귄 등에다가 아주 작은 장비를 네. 네. GPS나 수심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주는데 나중에 그거를 한 2, 3일 정도 있다 다시 회수를 하면 네. 아, 그 2, 3일 동안에 이 친구가 어디를 갔었는지 뭐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깊이 잠수했고 네. 뭐 먹이를 어떤 걸 먹었고 몇 번의 먹이를 먹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재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극지를 갔을 때 아프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서럽죠. 네, 극지에서 아프면 서럽다. 남극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네. 의료대원이 있어서 가서 뭐 좀 콧물이 난다 그러면 코감기 아, 약도 받고 네네. 뭐 어디 이렇게 긁혔다 그러면은 뭐 이 얘기해도 되나 마데카소 후시딘 이런 것도 네네. 받고 뭐 있지만 네. 근데 좀 진짜 심하게 다쳤다 어디 네네. 팔이 부러졌다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네. 긴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후송이 됩니다. 아, 어쨌든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네네. 종합검진을 매년 한 번씩 받고요. 아. 그래서 종합검진 결과 이 친구는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네. 방한용품들 방한용. 그냥 단순히 따뜻한 옷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뭐 얼굴을 통째로 가릴 수 있는 네. 그런 거. 이렇게 극지에 있는 기지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위험이다. 인천에서부터 배를 타고 남극까지 갔었죠. 타고 남극까지. 피자가 화덕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